강금실 변호사를 참여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자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자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검사들은 당당한 태도로 대통령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정부는 참여 정부라고 하지만은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실 인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또 노 대통령에게 검찰 중립을 훼손하는 어떤 청탁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하자고 하면 또 하죠. 대통령의 청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패기의 검찰. 그런데 검찰은 과연 삼성 이건희 회장이 관련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최근 시민단체들이 재벌의 원칙적인 상속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지난 1997년 당시 방송으로선 처음 보도된 이건희 회장 이재용 씨의 편법 상속 사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없이 촉구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실제로 상속하면서도 증여세를 고작 16억 6천만 원만 낸 혐의가 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3년의 세월을 보내다 지난 2000년 6월 전국의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의 핵심 실세들을 고발하자 검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뒤 2000년 6월에 고발한 사건을 2003년 12월에 마지못한 듯 기소합니다. 그것도 몸통인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씨는 비켜가고 깃털격인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2명만을 기소했습니다. 이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소환해서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왜 이건희 씨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법과 원칙, 또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나 또는 구조본의 핵심 인사들, 즉 이 일을 실질적으로 지시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에버랜드의 고용사장 2명만 분리 기소를 하게 된 결정 자체가 요번에 김영철 변호사가 이제 문제 제기한 이른바 떡값 검사 또는 뇌물 어떤 검사들의 어떤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을 비롯해 삼성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 방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6월 법학교수들의 에버랜드 사건 고발 이후 지금까지 주임 검사를 무려 12번이나 교체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기소 전에 검사들이 계속 바뀌고 기소 이후에도 담당 검사와 재판부도 수도 없이 이제 교체되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보면서 결국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 관련 사안은 검사에는 이건 폭탄 돌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검사들의 이제 이 순환 보직, 이제 자기의 어떤 담당, 그러니까 기간 내에 이 사건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시간만 끌다가 결국 이제 임기가 지나서 이제 결국 이제 새로운 어떤 검사가 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매각 사건. 참여연대가 이 사건의 고발을 처음 한 것은 1999년도 11월이었습니다. SDS에서 BW를 발행한 직후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에 삼성 SDS의 주식은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한 5만 4천 원대로 거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 SDS에서는 주당 한 7,150원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이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의 4자녀가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받아 남긴 차액은 최대 1,500억 원. 회사는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반면에 검찰과 사법부는 삼성 SDS 사건과 비슷한 짓을 저지른 중소기업에 대해선 엄히 죄를 물었습니다. 벤처기업인 맥소프트.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사채 20만 주를 한 주당 3,000원에 회사 대표에게 넘깁니다. 맥소프트 주식이 장외에서 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환사채를 장외 가격의 8분의 1 헐값으로 인수하면서 회사 대표는 44억 원을 챙겼고 회사는 그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회사 대표 정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 검찰은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확보합니다. 당시 삼성 비서실의 재무팀장이었던 김인주 상무, 이학수 비서실장에 이어 비서실의 실질적인 2인자인 김인주 상무의 진술이었습니다. 본인은 재무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여 비서실장 이학수를 거쳐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친동생 이회성 씨가 경선자금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10만원권 차기압수표로 10억 원을 만들었고 그 교환자금은 대여섯 개 삼성 계열사에게 기밀비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치자금을 계열사 기밀비로 처리했다는 김인주 당시 상무의 진술. 삼성 비자금의 단서가 나온 것이고 또한 이건희 회장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진술입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풍 사건의 수사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종황 대검수사기획관. 지난 99년에 검찰을 그만둔 뒤 지난 2004년 김용철 변호사의 후임으로 삼성 법무실장으로 영입됐습니다. 검찰이 삼성 사건 처리에서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불법 로비와 관련지어 설명했습니다. 사건 주인검사 중에 어떤 분은 에버랜드를 임원들을 낮에 수사를 하면서 어린이날에는 에버랜드에 차를 불러서 집으로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가서 에버랜드에서 접대 받으면서 공짜로 하루 종일 놀고 또 다음 날은 가서 에버랜드 임원들을 조사하고 이런 분이 주인검사니까 수사가 뭐 제대로 됐을 리도 없는 거고 또 검찰총장 내정자까지 이른바 삼성의 뇌물검사 명단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관리 대상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 내정자의 청문회 답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특검이어야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안양에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공을 잘 많이 치지를 않고 또 잘 치지도 못하는데 잘 합니다만 어느 골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이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은 삼성 에버랜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판매하지 않고 뭐 이렇게 로비용으로 1년씩 이렇게 회원권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주로 이제 삼성 임직원들이 이 로비 대상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을 이렇게 함께 골프를 치는 장소로 이렇게 사실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안양에 있는 이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이 이우희 전 사장, 장충기 부사장과 함께 골프를 친 일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그 12번에 누구누구하고 골프 쳤다는 게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잘 그게 기억을 안 나. 아니 그런 기억력 가지고 어떻게 25년 동안 검사하셨어요? 예? 아니 명쾌하게 누구하고 골프 쳤다 안 쳤다 아니다 그러셔야지. 기억이 없다. 이에 대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자신이 떡값 검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동건 기자. 전환사채를 싸게 사서 44억 원의 이득을 챙긴 회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그 반면에 삼성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전환사채를 싸게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조사를 안 했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법도 달리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야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 이지용 씨는 그 44억을 갖고 불과 몇 년 만에 그 1조 원이 넘는 거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재용 씨처럼 돈을 불리면 아마도 그 사기, 횡령, 배임, 온갖 제목으로 속된 말로 작살이 났을 겁니다. 삼성이니까 가능한 건데요.